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업 모델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업 모델에서 이 모델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목표는 시장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을 위해서는 첫째, 시장성 분석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는 절차,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의 유통 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제품이나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 산업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제품의 수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의 상품의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장과 제품과 환경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O 테스트 중에서 사업 매력도 검토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새로운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창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는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조사의 첫 번째로 2장에서는 시장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시장에서의 기회,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쟁자가 누구고 경쟁 제품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사의 복제 능력, 경쟁사가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그리고 유통 구조를 분석하여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 안에는 시장 환경, 시장 기회, 목표 고객, 시장 환경, 가격, 그 다음에 경쟁사, 유사 제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석 시에 꼭 분석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의 수나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지, 그 다음에 잠재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제품이 잠재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계획인가, 그 다음에 경쟁사가 이미 고객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부족한 것이 뭐냐, 필요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주요 경쟁 업체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당신의 독특한 판매 제안, 유니크 세일스 포인트죠, 프로포설, 그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의 벽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 검토하는 이유는 이 시장을 잘못 분석해서 꼭 시장이 있는 건 줄 알고 들어갔다가 해보다 보니까 시장이 작거나 아니면 경쟁 구도가 너무나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꼼꼼하게 쳐다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은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 분석의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발굴한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가정한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황,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두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분석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측과 판매 전략을
가상으로 수립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일단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가지고 경쟁자를 만나든지 고객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2차 자료는 주로 정부, 공공기관, 각종 조사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시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분석 요소로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제품에 관련되는 것을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익성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과 제품의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팔 수 있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주요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을 해서 뭐 어떤 것들은 전반적인 시장 동향 분석, 제품성 분석, 경쟁적 지위 분석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채산성 분석, 그 다음에 수요 추정, 그 다음에 시장의 제품 환경 분석, 판매 계획까지 이 6가지를 갖다가 3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4단계에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장 분석과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의 계획 수립과 자료의 수집 분석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판매 계획과 일련의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시장성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의 범위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을 보는가? 첫째는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티프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 나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는 시장 조사를 하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구성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표적 시장에 대한 시장 세분화를 갖다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경쟁 제품과 유사품의 특성 및 구조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경쟁 구도를 파악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동향 분석이 하나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과 경쟁 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의 장단점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고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제품 수급 동향하고 중장기 수급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과 구조, 그 다음에 제품의 포지셔닝,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의 출현 가능성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범위가 제품 및 경쟁 관계 분석입니다. 그 다음은 상품의 수요 분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결국은 경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이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시장 조사.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당사 제품이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할 수 있는지 예측.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판매처, 판매 조직, 유통 경로, 해외 시장 분석 같은 상품의 판매 및 수요에 관련되는 범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상품 가격 분석 범위인데 거기서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과 제품의 환경 분석에서는 시장 및 제품의 환경 분석, 그 다음에 판매 전략 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체 시장의 동향 분석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거시적 환경 분석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규모 측정, 소위 말하는 템, 셈, 솜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크기와 그 다음에 내가 팔 수 있는 시장,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팔 수 있는 시장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성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경쟁 제품과의 유사품의 특성 구조, 그다음에 시장 변화 추세 분석, 제품의 유통 경로 등을 여기 전체 시장 동향 분석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 분석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패스트 분석을 하는데 시장조사 시행 전에는 꼭 이 스티프 분석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거시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기회와 위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 환경 분석에서 찾아낸 위기와 그다음에 그 기회는 나중에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환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각각의 환경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 표는 꼭 작성을 해둬야 나중에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이 기회와 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에서는 결국은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고객과 경쟁사와 유통과 자사입니다. 이 네 개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보통 3C 분석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동향 분석에서는 고객과 경쟁사와 유통의 동향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요란 뭐냐? 모든 고객의 수요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가능 한계란 무엇이냐? 모든 공급자의 생산 가능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작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알고 공급을 알면 앞으로의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인데 모바일 CPU의 수요량에 대해서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고객들, 그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누가 공급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조사죠. 고객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고객에 집중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한 고객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로 세분화가 가능한데 고객 세분화를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고객 데이터, 데모그래피, 그다음에 행동적 데이터, 아니면 구매, 동기 분석을 통해서 행위 패턴에 대한 세분화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2C의 경우 고객 세분화를 보면 고객 특성 기준으로 보면 인구 통계적, 지리적, 라이프 스타일, 제품적으로 보면은 사용 유형별, 브랜드 충성도, 인지도 혜택. 그래서 여기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들의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마켓 쉐어. 이러한 식으로 고객 세분화를 갖다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B2B의 세분화 기준은 고객 특성 기준과 제품 관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특성으로 보면 어떤 산업에 있는지,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다음에 제품 쪽으로 보면은 구매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최종적으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은 뭐고, 구매 정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으로 고객을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분화 기준으로 보면은 고객 특성 기준인데 종류에는 산업 유형, 회사 규모, 지리적 규모, 제품 관련 기준은 구매 규모, 최종 어플리케이션, 구매 정책. 그래서 고객 이름이 있고 그들이 하는 수요, 그럼 전체적인 마켓 시어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B2B 고객 세분화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이죠. 경쟁사 분석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듯이 절대적으로 경쟁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제품, 유사품의 특성 및 구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분석의 목표는 무엇이냐?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주요 경쟁자의 미래 전략과 사업 계획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강점과 양점을 알아야 궁극적으로는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결국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아까 본 대외 분야의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기회와 위기를 찾았으면 여기에서는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당사의 강점과 약점까지 합쳐서 스와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를 갖다가 분석하는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플래시가 약점이죠. 그러면은 대책은 플래시 분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의 미래 전략은 무엇이고 사업 계획은 무엇이고 경쟁 산업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쟁사의 현재 전략은 무엇이고 강점, 약점, 경쟁사 대응 경쟁 전략은 무엇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경쟁사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특성 및 구조는 이러한 것들, 일반 특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연구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그 조사를 해야 경쟁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내놓은 5폴스 분석을 갖다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첫째는 현재 경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해 들어올 위험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제품이 우리 제품을 대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의 파워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내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파워는 어떤지, 이 구도에 의해서 내가 이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겠나 없겠냐를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잠재적 경쟁자의 위협이 있는지, 대체적 위협이 있는지, 기존 사업 간의 경쟁이 심한지, 공급자의 협상이 매우 강한지, 구매자의 협상이 매우 강한지, 그래서 이 점수가 매우 그렇든지 이 분야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과연 내가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갖다가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업 구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성을 갖다가 보통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CAGR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인데요. 이 공식은 측정 마지막 해의 매출을 측정 시장 매출액로 나누고 그 위에는 1 나누기 기간으로 승을 하고 빼주기 1을 하면 그 측정률을 정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2010년도 1월 달에 만 원을 갖다 매출했다가 하고 2012년 1월 달에 15,000원을 하면 CAGR은 22.5%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AGR을 갖고 보통 우리가 3년, 5년 정도를 보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거냐 안 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유통 채널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구매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 제품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팔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2B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대리점을 사용하는지, B2C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는지 모바일로 구매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품을 팔 때도 같은 경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갤럭시 S9을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파는 거는 SK텔레콤이나 KT가 팔죠. 근데 KT도 파는 데가 소매업자한테 팝니다. 그래서 KT 대리점이 있을 거고 기타 대리점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그러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에게 팔리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품성 및 경쟁관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의 장단점을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스와트 분석인데, 장단점과 시장의 기회 위기를 갖고 스와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 가격 경쟁력 같은 경쟁사 현황, 그 다음에 동종 업계나 동업자, 유사 제품의 과의 경쟁 상태 및 향후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국내 가격 구조는 어떻게 되고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품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특성과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제품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의 장단점 분석을 보시면 제품 종류별로 고객의 요구 문제도 그러니까 제품의 종류별로 고객의 요구와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해놓은 거 보시죠. 자사 제품의 장점과 단점이 뭐고, 제품의 가격은 얼마이시고, 품질은 어떤지, 경쟁자 제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고객의 요구 문제는 무엇이고,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표를 갖고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자사의 강점과 약점,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협을 갖다가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데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 네 가지 기회와 위험, 강점과 양점을 활용해서 네 가지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SO 전략,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그 다음에 ST 전략은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피해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O는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WT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도출된 전략 중에서 목적 달성의 중요성이나 실행 가능성, 남과 다른 차별성에 따라서 중점 전략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는 나는 강점은 있지만 위협이 더 많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하는 전략을 갖고 시장에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 현황을 보시면 재무 상태, 영업 실적, 가격 경쟁력들을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이름, 그다음에 어떤 제품의 이름, 그다음에 영업 실적은 어떤지, 손익은 어떤지, 시장 점유율,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생산 캐파는 어때, 시장 점유율, 이 정도의 정보는 수립을 해야 이 경쟁사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산업의 특성과 구조 분석인데요. 그래서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의 시장 크기를 분석하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산업의 특성과 구조를 조사해요. 조사하는 내용을 보시면 산업의 이름, 산업을 소개하는 자료, 그 다음에 조사한 시장 크기 정보, 그 다음에 산업의 전후방 산업을 갖다가 분류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 경쟁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분석에서는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지역별 판매 가능성, 소비자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시장 점유율 예측,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예측, 판매처, 판매 조직 및 유통 경로 및 해외 시장의 분석에 의한 수출 가능성,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 분석에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격이죠. 구매자는 경쟁사보다 싸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양자에게 모두 공정하고 합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공급자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자마다 적정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가격 결정을 제품 라인 전체 평균 이익을 기초해서 보통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 분석에서는 가격 결정과 매출액 추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제품 이름이 있고 예상 고객이 있고 고객이 예상하는 가격, 그다음에 고객이 예상하는 물량, 그다음에 수급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경쟁사의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예상 매출 원가, 그다음에 고객이 구매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예상 판가가 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상품 가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환경을 분석해서는 산업의 전후방 특성, 전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후방이라는 거는 내가 재료를 갖다가 구입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는 자원 환경 요인하고 유통 경로, 그다음 판매 조직하고 기술적 환경 요인, 마케팅 환경 요인, 영업 형태 방식까지 분석을 해야 사업에 있어서의 전후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 산업은 무엇인지, 품목은 무엇인지, 총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업들의 리스트는 어떻게 되고, 전방 산업은 어떻게 되고, 품목, 그다음에 총 매출액, 기업 리스트가. 그래서 메모리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제품을 통신사,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후방 산업이 될 것이고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가는 통신사가 전방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환경 분석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환경에서는 대내적인 기술 환경 변화 추세, 경쟁 기업에 대한 자사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 측정, 그다음에 마케팅 환경에서는 이러한 것들, 최적의 마케팅 전략, 판매 방법, 이러한 것들을 환경을 분석 조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전략은 무엇이냐?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얼마만큼 팔 것이냐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마케팅 계획과 광고 판촉 계획, 그다음 판매 계획 비용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을 생산해서 출시했는데 생산 차질이 생기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쟁사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 기존 업체는 가격을 내리거나 품질을 더 개선하지 않으면은 시장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 전략으로 보면 제품이 있고 목표 고객이 있고 판촉 및 광고 전략, 그다음에 광고 형태 방식, 영업 전략, 고객 특성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엑시큐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성을 평가하면 시장성 분석은 사업 아이템이 상품화되었을 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지를 분석해서 시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독창적인 점이라 할지라도 만약 고객이 없거나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경쟁사가 난립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고객 유무,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 내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창업 아이템 시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 BMO 평가에서는 사업 매력도 편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매출이익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쟁 상황, 위험 분석도, 업계 구축 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이 각각의 10점씩을 해서 6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매력도가 최소한 35점은 돼야 합니다. 예, 이번에 시장성 분석 8장을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업 타당성 조사는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시장성 분석에서는 시장에서의 기회, 고객, 경쟁사, 그다음에 경쟁사의 능력, 유통구조, 그다음에 제공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팔리냐를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 동향 분석, 시장 성장성 분석, 유통 채널 분석, 제품 분석, 목표 산업, 제품 수요 분석, 제품의 상품 가격 분석, 시장 분석, 그래서 BMO 테스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사 적합도 분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